자, 우리 로그 끝나고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들어갑니다. 이미 예고를 했었어.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 다음에 지수방정식, 로그방정식, 지수부등식, 로그부등식. 순차적으로 다룰 텐데 앞서 배운 지수와 로그 계산이 원활하게 안 되면 계속 힘들 거라고 했어. 윤배쌤이 이걸 했던 부분이고요. 아니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시 연습 충분히 해오시기 바랍니다. 통과 또 풀어도 돼. 그치? 자, 우리 교재로는 68쪽입니다. 자, 지수함수인데 함수 이름이 뭐야? 지수함수. 지수함수. 함수 이름은 항상 y는 x의 식이 와야겠지, 그치? 그 식의 형태에 따라서 함수를 묻잖아. 2차 식이면 2차 함수, 1차 식이면 1차 함수, 무리식이면 무리함수, 유리식이면 유리함수, 그치? 지수함수의 경우 형태 뭐야? 지수의 형태야. x가 어디 있을 때? 지수에 올라가 있을 때 얘를 지수함수라고 불러. 밑은 양수고 이게 아니야 좀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긴 함수를 지수함수라고 불러요. 간단해. 그래서 x에 얘가 미치잖아. 미천 제어지고 x의 숫자가 바뀌어 들어가겠죠. 바뀌어 들어갈 때마다 y가 계속 결정되겠죠. 맞니? 그렇게 해서 모든 x를 다 넣었을 때 나오는 모든 값을 적으로 찍으면 그게 뭐가 되겠어?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되겠는데, 맞죠? 당연히 함수를 배우면 그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래프에서 어떤 특징들을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함수에서 그래프를 때려올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그 그래프를 이제 살펴볼 거야. 지수함수 형태는 매우 간단하잖아. y는 a의 x제곱입니다. 맞지?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y는 밑을 이거 잡아볼게. 2x의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보는 거잖아. 자, x에 아무거나 다 넣으면 되겠죠. 일단 0제곱 넣어봐. 2의 0제곱은 얼마예요? 빨리 대답해라. 2의 0제곱은 얼마? a의 영승은 1이라 그랬지. 그걸 왜 생각을 하고 있냐? 맞지? 1제곱 넣으면 얼마야? 2의 1승은 2가 되겠죠. x에 2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으면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겠죠. 3 집어넣으면 8 되겠죠. 어때? 그 값이 엄청 빨리 커지지. 그지? 2, 4, 8, 16, 30이 하면서 엄청나게 빨리 커진다고. 따라서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곡선이 그려질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뭐도 집어넣을까? 마이너스 1도 한번 집어넣을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스 1승은 얼마? 2분의 1.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2분의 1이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을까? 그러면 2의 마이너스 2승 2의 제곱분의 1, 4분의 1이야. 맞지? 3 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스 3승은 8분의 1이야. 점점 어때? 0에 가까워지겠죠. 근데 0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죠. 따라서 이놈의 그래프는 점점 0에 가까워지면서 x가 가까워지지만 절대로 x가 닿지 않는 이런 곡선이 그려지겠죠. 자, 이게 y는 2x의 그래프야. 자, 그럼 어떤 특징이 있어요? 0,1을 지나죠? 이쪽에서는 급격히 가파르게 증가하는, 그리고 이쪽으로는 점점 x가 하나씩 가까워지는 그런 곡선이 되는 거다. 됐음? 자, 이번에는 2분의 1x의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역시 0집어넣으면 2분의 1의 영승은 1이니까 너도 1을 지나 0,1을. 맞죠? 자, 이번에 1 집어넣을게요. x가 1일 때 y는 얼마 되니? 2분의 1의 1승이니까 2분의 1 되고 있죠. 2 집어넣으면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 되고요. 3 집어넣으면 2분의 1의 세제곱 8분의 1. 이쪽에서 점점 0에 가까워지겠구나. 마이너스 1 집어넣을까? 2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은 2의 1승하고 똑같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가 된다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의 마이너스 2승은 2의 제곱하고 같아. 4가 된다고. 어때? 급격하게 커지는 이런 곡선이 만들어지겠죠. 이게 2분의 1의 x의 그래프야. 니도 어차피 0,1을 지나지만
쟤와 반대로 음수 쪽에 들어갔을 때는 급격히 커지고 양수에서는 한없이 x축에 가까워지는 그런 곡선이 그려지겠다. 아,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그 밑이 2일 때와 2분의 1 때 모양이 다르구나. 밑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구나라는 얘기야. 그래서 밑이 일반적으로 봐봐. 1보다 크면은 1보다 큰 거를 제곱, 세제곱하면 어떻게 돼? 그 값이 계속 커지겠죠. 밑이 1보다 큰 데는 이것처럼 2x처럼 계속 증가하게 될 거야. 근데 밑이 1보다 작지. 1보다 작은 거는 제곱, 세제곱, 네제곱 할수록 점점 그 값이 어떻게 돼? 0에 가까워지겠지. 2분의 1뿐만 아니라 3분의 1, 4분의 1 때도 이처럼 x축이 하나씩 가까워지는 이런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 있어요. 근데 따라서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밑이 a가 1보다 클 때와 a가 1보다 작을 때의 그래프로 나눌 수 있겠다. 됐니? 자, 그 다음 보세요. y는 3의 x의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그럼 역시 0집어넣으면 1이야. 0,1집어넣으면 똑같아. 맞지? 근데 1 집어넣으면 아까는 1 집어넣으면 2였잖아. 1,2를 지났지. 근데 이제 1 집어넣으면 뭐 나오니? 3이니까 1,3을 지나겠지. 2 집어넣으면 2,4였는데 얘는 2 집어넣으면 2,9가 된다고. 더 어때? 더 빠르게 올라가 버리네. 밑이 3일 때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분의 1이지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분의 1로 더 작아지네. 이쪽에서는 더 밑으로 이렇게 가까워지게 돼요. 됐어? 그러니까 둘 다 밑이 1보다 클 때는 이것처럼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맞지?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그때 밑이 더 클수록 더 어떻게 되다? 더 파란색처럼 y축과 x축에 가깝게 그려지는 거겠죠. 밑이 둘 다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증가하는 곡선 모양이 똑같은데 2보다는 3이 더 어때? 밑이 2보다 3일 때 더 y축에 가깝게 곡선이 붙어있고 x축에 더 가깝게 붙어있죠. 밑이 1보다 클 때는 더 큰 놈이 x축과 y축에 더 가깝게 그려진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일단 정리할까? 보란 얘기야. 그럼 마찬가지로 y는 3분의 1 x보다 1 집어넣으면 아까 2분의 1이었지만 이제 1 집어넣으면 얼마야? 3분의 1이죠. 2 집어넣으면 4분의 1이었지만 2 집어넣으면 9분의 1이야. 더 어때? 밑으로 그려지겠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였지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이 된다고. 더 올라가거든요. 이 파란색이 3분의 1의 x로 될 거야. 자,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둘 다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야. 둘 다 감소하는 그래프인데 둘 중에서 더 작은 놈이 2분의 1보다 더 작은 3분의 1일 때 더 축에 가깝게 그려지죠. 그럼 정리하자.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밑이 1보다 클 때는 어때? 증가하는 곡선이고요.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감소하는 곡선이에요. 그렇지만 둘 다 어디를 항상 지나요? 0,1을 항상 지나요. 그리고 둘 다 점근선. 이건 뭐야? 점점 가까워지는 선을 점근선이라고 그러지. 둘 다 x축이 점근선이 되겠네요. 다시 밑이 1보다 클 때는 증가하고 0,1을 지나고 증가하는 곡선이고 이쪽에서는 x축에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x축이 점근선이 됩니다.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0,1을 지나면서 감소하는 곡선이 그려지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x축이 가까워지는 점근선 x축인 그런 곡선이 그려집니다. 그 다음 밑이 1보다 클 때는 클수록 밑이 더 클수록 x축과 y축에 가깝게 곡선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밑이 더 작을수록 x축과 y축에 더 가깝게 곡선을 그려주시면 되겠다. 클 때는 클수록 축에 가깝게, 작을 때는 작을수록 축에 가깝게 그린다고. 됐어? 자, 그 다음에 자 정의역은 얼마야? 정의역은 지수함수 정의역은. 정의역은 그래프가 그려진 x값의 범위잖아. x가 안 그려지는 데 있어? 없어? 없죠. 정의역은 실수 전체야. 치역은 어떻게 나와? 치역 y값의 범위는 요 밑으로 안 내려오잖아. 0도 안 나오지. y좌표는 0보다 큰 것부터 나오죠. 따라서 치역은 둘 다 y는 0보다 크다가 되겠고요. 됐지? 자, 그 다음 하나 더. 얘와 얘를 볼게. 얘들아, y는 2분의 1승을 우리가 바꾸면 2분의 1은 2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x를 쓸 수 있어 없어?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1x승이 되겠죠. 됐어요? 그럼 봐. 여기는 x고 여기는 마이너스 x 바뀌었지. 우리가 이동 배울 때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는 건 어디에 대칭을 시킬 때 했어? y축 대칭을 시킬 때 x의 부호를 바꿨잖아. 맞니? y축 대칭을 시킬 때 x의 부호를 바꿨단 말이야. x축 대칭 시킬 때는 y의 부호를 바꿨고요. 따라서 얘를 부호를 바꾼 게 너니까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어디 대칭이야? 서로 y축의 대칭이다. y는 2x승과 2분의 x의 그래프는 어디 대칭이다? y는 y축에 서로 뒤집혀져 있는 대칭인 함수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흘려 듣지 말고 새겨들어. 집가수 배울 생각하지 말고 집가수 배우지도 않잖아.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프의 성질들을 숙지하고 있어야지 문제를 푼다고. 정리합니다. y는 x의 그래프는 첫 번째 밑이 1보다 클 때는 그래프 떨어진다 그랬어. 0,1을 지나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됩니다. 두 번째 a가 양수이니까 양보다 크고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역시 0,1을 지나면서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둘 다 정근선은 뭐가 되고요? x축이 될 거고요. 둘 다 정역은 뭐가 돼? 정역은 실수 전체. 시역 y값 그러면은 0보다 크다 나오겠죠. 정근선은 뭐가 되고요? x축. 즉 y는 0이라는 직선이 될 거고요. 항상 어디 지난다? 0,1을 항상 지난다. 됐니? 그 다음에 ax승과 a분의 1의 x승은 어디에 대칭이다? y축의 대칭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역수일 때는 밑이 역수일 때는 그래프가 어디 대칭이야? y축에 대해서 휙 돌려치는 거야. 됐음? 이게 지수함수 그래프의 성질이야. 문제. 간단해. 모양 자체도 간단하고요. 자, 그게 교재 70쪽에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맞지? 따라서 지수함수를 다룰 때 항상 우리가 어디에 감각을 집중하고 있어야 되겠어? 밑의 크기를 항상 궁금해하고 관찰하셔야 된다고요. 그래프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밑의 크기를 항상 관심 가지셔야 된다고요. 자, 이런 가지 문제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번 보겠습니다. 왼쪽 72쪽에 25번 보겠습니다. 지수함수의 성질을 위해서 다음 세 수의 대소를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루트 2와 세제곱근 4와 5제곱근 8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야. 이거 앞에서 했어. 자, 앞에서 한 대로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어떻게 할수 우리가 크기 비교하려면 여기 루트 앞에 있는 숫자를 똑같이 맞춘 다음에 소위 걸 비교하자고 그랬죠. 아무것도 없는 건 2가 있으니까 여기는 2고 3이고 5면 뭘로 통일할 거야? 30으로 통일하면 되겠네, 그치? 30으로 통일하면 되겠죠. 그러면 너는 아이씨 엄청 커지지 않아? 얘 30 되려면 15 곱해야 돼. 그럼 여기다 15로 곱해야 돼. 괜찮아? 30 되려면 10 곱해야 되지. 그럼 안에서 10 곱해야 되니까 4에 10승. 30 되려면 6 곱해야 돼. 그럼 안에서 6 곱해야 되니까 8에 6승이 되겠죠. 근데 4의 10승은 2의 제곱의 10승이니까 2의 20승이 되는 거고요. 8은 2의 세제곱이잖아. 세제곱의 6승이니까 3, 6, 18승이 되겠죠. 됐니? 자, 여기를 30으로 똑같이 맞췄을 때 속이 큰 게 더 큰 거잖아. 누가 제일 크냐 이거야. 2의 20승이 제일 크지. 그 다음에 2의 18승이고 그 다음에 2의 15승 되겠죠. 왜요? 2의 x의 그래프는 밑이 1보다 크니까 이렇게 생겼잖아. 2의 x 그래프. 2의 x의 그래프는 뭐하는 함수야? 증가한 함수죠. 증가한 함수니까 x가 더 크게 들어갈수록 y값도 어때? 커진 거야. 15, 20, 18 중에서 뭐 20 들어갔을 때가 제일 큰 값이고요. 18 들어갔을 때가 두 번째고요. 15 들어갔을 때가 세 번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크기 네가 제일 크고 네가 두 번째, 네가 세 번째 나만 할 수 있게. 됐니?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있어? 애초에 분수지수를 바꿀 수 있는 거잖아. 루트 2는 2의 몇 승? 2분의 1승. 얘는 4의 3분의 1승. 4의 3분의 1승은 2의 제곱이니까 2의 3분의 2승. 얘는 8의 5분의 1승. 8이 2의 세제곱이잖아. 그러면 2의 5분의 3제곱이지. 자, 결국 밑이다 얼마나 통일됐냐? 2로 통일됐잖아. 그러면 지수함수 그래프를 쫙 그렸을 때 2x의 그래프를 그리면 자, x의 얼마? 2분의 1이 여기 있을 거고요. 그거보다 큰데 15분의 9, 15분의 10. 그러면 5분의 3이 여기 있을 거고요. 3분의 2가 여기 있겠죠. 크게 비교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2를 몇 제곱 한 게 제일 크겠냐? 3분의 2 제곱 한 게 제일 큽니다. 네가 1등. 2를 5분의 3 제곱 한 게 네. 2를 2분의 1 제곱 한 게 네. 이게 제일 꼴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자, 옆에 가보자. 0.3에 2분의 1승이고 맞죠? 이거는 0.09에 3분의 1승인데 0.09는 0.3의 제곱이죠. 그지? 그러면 0.3에 3분의 2제곱이 되는 거고요. 저기 차려. 0.027에 4분의 1제곱이야. 근데 0.027은 0.3의 세제곱이야. 0.3의 세제곱에 4분의 1제곱이니까 4분의 3제곱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밑이 다 얼마나 똑같아졌어? 0.3은 똑같았지. 그럼 이제 물이 뭘 그려야 돼? 0.3의 x제곱이라는 치수함수 그려야 된다고요.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어때? 그래프는 감소하는 걸 그렸죠. 자, 감소한 걸 그려놓고 x에 뭘 집어넣고 2분의 1 집어넣고 3분의 1 집어넣고 4분의 3 집어넣는 거야. 그럼 2분의 1이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3분의 2가 두 번째고요. 4분의 3이 제일 크니까 결국 그 값 중에 제일 큰 건 뭐야? 2분의 1 게 제일 크네. 얘가 1등. 3분의 1 정도의 두 번째. 얘가 2등. 얘가 제일 작은 수래요라고 말할 수 있겠죠. 순서가 뒤바뀐 이유는 뭐야? 얘는 증가고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고 얘는 밑이 0.3 1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프가 감소함수야. 따라서 지수 자리에 큰 게 들어올수록 작아지고 작은 게 들어올수록 커지기 때문에 얘가 제일 큰 값이 되더라고요. 밑의 크기가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대소관계가 뒤바뀐다고. 됐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아니요. 왜 그렇게 멍 때리고 있어? 자, 밑에 플러스 25-2번 보세요. x가 0과 1 사이에 있대. 뭐야? x의 x제곱승과 x의 2x의 크기를 비교하는 얘기야. 그럼 보세요. 지금 지수 자리에 얘는 x가 들어갔고 이거는 2x가 들어갔죠. 근데 밑이 지금 x인데 x가 어때? 0과 1 사이죠.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생겼어? x의 k승의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생겼어? 밑인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그래프는 어떻게 돼? 감소하겠죠. 이렇게. 맞니? 감소하는 그래프라고요. 감소하기 때문에 지수가 더 클수록 그 값은 작아지는 거잖아. 감소함수는 여기 자리에 들어가는 게 더 클수록 그 값이 작아지는 거니까 둘 중에 더 큰 게 결국은 작아지겠죠. 그럼 지수 키를 비교해봐. 누가 더 크냐 이거야. x제곱과 2x 누가 더 크겠어? 응? x제곱과 2x 누가 더 크겠냐? 1보다 작기 때문에 제곱하면 어때 돼?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죠. dx는? dx는? 누가 큰지 비교해야 된다고. 크기 비교하려면 제일 만만한 게 뭐야? 빼는 거죠. 뺐을 때 양수는 얘가 더 큰 거고 음수는 얘가 더 큰 거겠죠.
어떡할래요? 이거 힘들겠네. 이거 때문에 힘들겠네. 아니면 1보다 얘는 x 빼기 2지.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생겼어? 0과 2에서 이렇게 만나는 아래 블록은 이차함수야. 0과 2 사이에서는 이 함수가 이 값이 얼마야? 음수로 나오고 2보다 클 때는 양수 나오죠. 근데 우리 x는 어디야? 0부터 1까지니까 0부터 1까지는 이 값이 양수야 음수야? 음수인 게 보이지? y좌표가 음수니까 음수야. 음수라는 건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2x가 더 크다는 얘기지. 그러면 지금 감수함수니까 더 큰 게 들어간 게 당연히 결과적으로 어떻게 더 작아지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됐지? 자, 어려우면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이렇게 푼다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는 얘기야? 지수 형태의 대소 비교를 할 때는 그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가 중요한 거라고요. 밑이 1보다 크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아, 지수가 더 큰 게 그대로 크겠구나.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하니까 밑이 더 큰 쪽이 결국 감소값은 더 작아지겠구나. 이런 얘기야. 항상 밑에 관심을 가지시라고요. 자, 그 다음 이 지수함수를 이제 적당히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할 거야. 보세요. 1번. 자, AX를 이제 옮길 거야. 첫 번째 대칭이동 한번 볼까? 평행이동 볼게. 얘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켜볼 거야. 자, 우리 도형이동 할 때, 이렇게 때 평행이동 시켰을 때 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죠.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Y 뒤에 Y 빼기 N이 들어가고요. X축 방향으로 N만큼 시키면 X 뒤에 그거 바꿔서 X 빼기 N이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맞네? 그리고 마이너스 N을 옮겨주면 Y는 A에 X 빼기 M승 더하기 N으로 쓸 수 있겠다. 자, 기억하셔야지. X축 방향으로 N만큼 옮겼어. 그럼 X 뒤에 부호 바꿔서 M이 들어가는 거야. 맞지? Y축 방향으로 N만큼 변형시키면 원래는 여기에 부호 바꿔서 들어가지만 건너오면은 플러스 있는 부호 그대로 붙이는 거야. X축 방향으로 변형은 X 뒤에 부호 바꿔서 Y축 방향으로 변형시키면은 그냥 함수 제일 뒤에 부호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거꾸로 이렇게 주어진 함수가 주어지면 아 얼만큼 옮겨줬구나 읽어낼 수도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y는 3에 x 빼기 2승 더하기 1이야. 그럼 이놈은 y는 3의 x의 그래프를 x축 방향 얼마만큼? 플러스 2만큼. y축 방향 얼마만큼? 플러스 1만큼 평행을 씌우는구나. 이해할 수 있겠죠. 반응도 없고 두 번째 대칭이동이야. 자, 얘를 x축 대칭 시켜볼게. x축 대칭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y의 부호를 바꾼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y는 ax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마이너스를 전자 넘겨주면 지수 형태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 붙어 있으면 뭐라는 얘기야? 아, 주어진 그래프를 x축 대칭시켰구나. 그럼 봐요. 얘가 AX의 그래프잖아. 그럼 나는 A의 앞에 마이너스 붙은 그래프를 볼게. 그럼 A가 1보다 클 때는 A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 거고요. 그때 마이너스 붙인 거는 X축 대칭된 거라고요. 얘를 X축에 대칭시키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번에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A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 앞에 마이너스 붙은 거는 역시 X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요. 오케이. 지수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면 어느 축 대칭된 거야? 이 마이너스는 건너편에서 온 거야. 건너편에서 왔으니까 마이너스 y가 들어왔으니까 x축 대칭된 거라고요. 그렇게 빨리 생각해서 그래프를 그려주셔야겠죠. 세 번째, y축 대칭 한번 설명했죠? x의 부호가 바뀐다고. 마이너스 x로. 자,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a에 마이너스 1쓰면 뭐로 쓸 수 있어? a분의 1로 쓸 수 있으니까 a분의 1의 x로 쓸 수 있겠죠.
아하, 밑이 역수 관계면 어느 축 대칭? Y축 대칭인 거야. 왜? A분의 1은 A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Y축 대칭입니다. Y축 대칭입니다. 당연히 원점 대칭 어떻게 돼? X축, Y축 다 한 거니까 X 앞에 부호도 바뀌어 있고요. 또 집수 앞쪽에 부호도 바뀌어 있으면 원점 대칭이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문제에서 어떻게 이동시켜라 그러면 이동시켜진 지수함수의 형태를 식을 만들 수도 있어야 되고, 거꾸로 주어져 있는 함수를 보고 쟤를 어떻게 옮겨서 만들어졌는지 읽어낼 수도 있어야 돼. 그게 있으면 다 끝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이동시키면 이 그래프를 이루는 모든 점들이 다 옮겨지는 거잖아. 그리고 뭐도 같이 움직여? 점근선도 같이 움직일 거라고요. 자, 봐요. 야, 점근선이 지금 X축이잖아. 따라서 이 이름을 X축 방향으로 백날 좌우로 움직여봐야 점근선에 변화 주냐 안 주니? 안 주지. 점근선이 바뀌는 건 어느 축에 대해서 어느 축 방향으로 이동시킬게요? Y축 방향으로, 즉 위아래로 움직이면 점근선도 같이 그래프랑 같이 움직이겠죠. 중요한 얘기야. 원래 점근선은 Y는 0이야. 근데 점근선이 2로 가 있어. Y는 2로. 그 말은 이 그래프를 어느 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2만큼 평행을 시켰다는 얘기야.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야. 원래 점근선은 0이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었다는 얘기는 Y축 방향으로 얼마큼 갔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만큼 움직였다는 얘기야. 점근선을 통해서 Y축 방향으로 평행시킨 양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X축 방향으로 평행시킨 양은 알 수가 없는 노릇이야. 변화가 없잖아. 그치? 자, 그런 점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26분) 볼게요. 자, 그래프를 그려야 돼. 방금 봤잖아. 본 내용 가지고 그려볼게. 자, 이거부터 보자. Y는 2의 x-1승 더하기 1의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 있어. 그러면 먼저 무슨부터 하자. Y는 2x의 그래프를, 맞지? x축 방향을 얼마만큼? 플러스 1만큼. y축 방향을 얼마만큼?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야. 됐어? 그러면 봐. 애초에 2x의 그래프 어떻게 생겼냐? 밑이 1보다 크니까 1을 증가하는 그래프죠. 맞아요? 그거를 오른쪽으로 한 칸만큼, 위로 한 칸만큼 올리면 되겠지. 근데 오른쪽으로 한 칸 민 거는 표시가 잘 안 나. 근데 위로 한 칸 올리는 거는 뭐가 돼? 점근선이 어디로 가니? x축이 아니고 점근선이 어디로 가니? 1로 올라갈 거야. 이걸 점근선에서 같은 모양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럼 애초에 0,1을 지났지만 위로 한 칸 올렸으니까 얼마 되니? 0, 아니지? 0 대입하면 1 지나 뭐야 아니지 여기지. 됐지? 그래주시고요. 만약에 y절편이 궁금하면 x에다 뭘 집어넣으면 되겠다? 0 집어넣으면 되겠죠? 0 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스 1승 더하기 1이야. 2의 마이너스 1승은 2분의 1 더하기 1. 여기 얼마 되니? 2분의 3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점근선이 이제는 뭐가 되니? y는 1이 점근선이 되는 거고요. 취업도 따라서 어떻게 돼? y는 1보다 크다가 되겠죠. 취업도. 정역은 여전히 실수 전체고요. 증가하면 몇 번 되겠고. 자, 얘 보자. 얘는 누구를? y는 2분의 1의 x승 그래프를 x축 방향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키는구나. 그러면 역시 그래프를 그려보면 애초에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졌겠죠. 근데 그거를 마이너스 2만큼, 마이너스 1만큼 내린 거죠. 그럼 마이너스 1만큼 한 거는 점근선에 변화를 안 주지만 마이너스 1만큼 y축방을 변화시킨 거는 애초에 점근선이 0에서 어디까지 내려오는가?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1로 점근선에 내려오겠죠. 이걸 점근선에서 감소하는 그래프를 적당히 그려주시면 되죠. 이렇게. 필요하다면 y절편 찍어주세요. y절편은 x에다 뭐 집어넣는데? 0 집어넣으면 됩니다. 0 집어넣으면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네. 됐어?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지 주어진 그래프를 보고 읽을 줄도 알고요. 그래프를
가지고 놀 줄 알아야지 다른 활용 문제들도 다 풀 수 있어요. 자, 26까지만 밑에 문제도 먼저 그려볼게. y는 4 곱하기 3의 x 플러스 2승 더하기 2야. 이게 그래야 되네. 자, 여기 보다시피 평행이동 시켜도 뭐는 안 바뀌어. 밑에 해당되는 A 값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결국 저 A 값이 뭘 결정하는 거야? 곡선의 모양을 결정하는 거잖아. 맞니? 그러면 밑에 해당되는 A 값이 똑같으면 평행이동 시켜서 포기할 수 있는 거겠죠. 대치를 시키면 뭐야? 밑이 역수될 수 있겠죠. A면은 A분의 1이 될 수도 있죠. 대치로 시키면 둘은 포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평행이동만 시켰을 때는 이렇게 되면 둘이 포기할 수 있어 없어? 못해. A 값이 완전히 똑같을 때만 평행이동 시켜서 포기할 수 있는 거고요. 앞에 뭐가 달라지면 돼? 안 돼? 안 돼. 완전히 똑같고 앞에 부호도 똑같아야지만 평행이동 시켜서 포기할 수 있고요. 여기 부호가 다르거나 밑이 역수로 바뀌었을 때는 대칭이동까지 했을 때 포기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는 거야. 맞니? 평행이동만 시켜서는 A 값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앞에 부호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것만 평행이동 시키면 쟤랑 포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지수 앞부분의 부호가 반대로 돼 있거나 아싸리 밑이 역수인 관계 됐을 때는 대칭이동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쟤랑 포기하려면 반드시 대칭이동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됐니? 자, 그 다음에 하나 특징이 있어요. 보세요. 그럼 봐봐. y는 2x 그래프와 y는 2의 x 플러스 1 더하기 1은 평행이동 시켜서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왜? 똑같이 2니까. 그래서 자, y는 마이너스 2의 x 빼기 1 플러스 2. 자, 얘와 얘는 평행이동 시켜놔가지고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마이너스 있는 거 보니까 이 마이너스는 건너뛰는 놓은 거잖아. 마이너스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x축 대칭됐다는 뜻이지. 그치? 그러니까 대칭이동을 해야지만 쟤랑 포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을 다 쓴다 그러면 얘도 포기할 수 있는 거겠죠. y는 2분의 1의 x 플러스 1승. 자, 얘와 얘는 뭐 할 수 있어? 평행이동만 시켜서 포기할 수 없죠. 밑이 역수 관계일 때는 반드시 뭐야? y축 대칭된 거니까 대칭이동을 한번 해야지만 포기할 수 있는 거야. 이렇지? 이제 잘 보세요. 이거 봐. 자, 얘와 얘는 포기할 수 있을까? 얘와 얘는 포기할 수 있을까? 앞에 3이 붙어져 있잖아. 분명히 평행이동 시키면 앞에 안 바뀐다 그랬어, 이거 그대로. 근데 3이 붙어져 있어. 그럼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지? 근데 포기할 수 있다는 게 지수함수의 특징이야. 왜냐면 보세요. 3을 이거 얼마야? 2로그 2의 3이 얼마 된다 그랬어? 3이었지. 2로그 2의 3, 3이야. 3을 이렇게 바꿔 써도 되는데, 되지? 뒤에 2x 이렇게 있어. 괜찮아? 괜찮아? 그럼 밑이 2로 같아졌어, 안 같아졌어? 같아졌죠? 같아졌으니까 지수함수에 따라서 지수끼리 더하는 거야. 그랬더니 여기 있던 3이라는 숫자는 어디로 올라가 버렸어? 지수에 올라가가지고 x에 붙어버렸어. x축방은 얼마만큼?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동 시켰다고 볼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얘와 얘는 평행이동만 시켜서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얘와 얘는 평행이동 시켜서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 2가 똑같으면 앞에 양의 상수가 붙어 있으면 얘는 얼마든지 지수를 올릴 수 있는 거죠. 그치? 지수 올라가니까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시킨 걸로 나올 수 있어요. 따라서 반드시 평행이동 시켜 포기할 수 있다. 이해 보세요. 요거는 왜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이거 아니, 책에 밑에 26-1번 문제야.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밑이 3인데 앞에 4가 곱해져 있어. 당황하지 말라고요. 4는 밑에 3으로 바꾸면 3로그 3의 4로 쓸 수 있죠. 맞니? 3로그 3의 4는 4니까
신경을 집중을 좀 하지. 됐지? 됐지? 그러면 3x 그래프를 x축방은 얼마만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로그 3의 4만큼 평행이동 시키고 y축방은 얼마만큼?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돼? 3x니까 원래는 그래프 이렇게 생겼다고. 근데 그걸 x축방이 이렇게 y축방이 2만큼 옮겼어. x축방 옮긴 건 잘 표시가 안 나요. 좌우로 움직인 거는. 그치? 근데 위아래로 움직인 거는 정근선 자체가 바뀌잖아. 정근선이 얼마나 올라가버려? 정근선이 2로 올라가버린다고. 그럼 그래프는 이걸 정근선에서 이렇게 증가를 그려주신다는 거야. 이건 표시가 잘 안 돼. 그래프 나타내기 힘들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프 그릴 때, 자, 4를 굳이 이렇게 바꾸는 과정까지 필요 없어, 사실은. 아, 뭐 4가 펴졌어? 상관없네. 밑이 3인 거 그리면 되겠구나. 밑이 3인 거 그리면 되니까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하는 거 그리면 되겠구나. 근데 y축방은 이만큼 갔으니까 정근선이 x축이 아니라 y는 2로 바뀌겠네. 그렇고 그리시면 되는 거라고요. 두 번째 거, y는 마이너스 5 곱하기 3에 x 빼기 2 빼기 3이야. 어떻게 할 거야? 얘기했지? 이 5 신경 쓸 거 없다고 그랬지? 밑이 3인 걸 그리면 된다고요. 그럼 봐. 밑이 3인 건 이렇게 생겼잖아. 맞지? 근데 x축방은 얼마만큼? 뭔가 옮겼지? 신경 쓸 거 없고요. y축방은 얼마만큼? 마3이지? 그럼 정근선이 얼마 되겠어? 0이 아니고 어디로 오느냐? 됐니? 근데 봐. 여기 앞에 뭐가 있어? 마이너스 있지? 여기 붙은 마이너스는 어디서 온 거라고? 건너편 y가 가진 마이너스라고요. 어느 축 때 있던 거라고? x축. 여기 앞에 붙은 마이너스는 건너편 y가 온 거고 이 그래프를 x축에 대칭시킨 다음에 정근선이 마3이니까 이렇게 그려진다. 이 마이너스 때문에 그래프가 x축에 대해서 뒤집힌 거야. 그리고 정근선이 마3이니까 마3에 대해서 뒤친 모양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됐어? 자, 예를 들어볼게.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된다고? 정근선이 얼마 되니? 요건 정근선이지? 정근선 얼마 되니 이제? 1이더라. 근데 3에 했으니까 이렇게 생겼죠 원래는. 근데 마이너스 붙었어. 여기 마이너스 어디서 온 거야? 건너편에서 온 거지? x축 돼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그려진 거야. 근데 정근선이 1이니까 1에 대해서 그 모양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자, 밑이 얼마야? 3분의 1이죠. 2가 곱해질 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죠. 어차피 평행이동으로 지수로 올릴 수 있으니까. 밑은 3분의 1로 바뀌잖아. 3분의 1까지 이렇게 감소하겠죠. 됐지? 그런 다음에 정근선이 얼마 되니? 2가 된다고. 2가 되고요.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거 한번 x축에 대칭하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정근선 2로 맞춰주시면 2의 정근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필요하다면 좌표 찍어주시면 되지. 대입해가지고. x 0점을 하면 이거 좌표 나올 거고요. y 좌표. 이제 찍어주시면 그것까지 필요 없어 사실. 그래서 일단은 그래프를 그리는 거 연습을 충분히 많이 하셔야 돼. 그 다음 문제를 풀려고 했더니 시간이 다 되어버렸네. 자, 오늘 숙제는 75쪽까지 연습해 보시고요. 조금 기다려. 선생님이 연산 프린트 좀 줄 테니까 그래프를 연습해 오셔야 돼. 오케이?